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또 두 남자 제도권에 구한다 2시부터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아직까지 선발이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스튜디오 분위기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게 배경도 너무 좋고. 우리 나지훈 기자. 예,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저 임수환. 리버티 크레포스트 나지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수환입니다. 우리 국장님, 네. 임상 국장님이십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사실은 우리 국장님하고 세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자리에도 협소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내용이 분산된다고 해서 이제 옆에서 곁에서 보시고 우리 그때 공화당 총재 신동욱 총재 그 스페셜 에디션이니까 했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서 느낀 점이 어떤 좀 느낀 점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그것부터 하고 방송 들어갈까요? 어땠었습니까? 그날 박정희 대통령 요소에 또 그리고 또 선상까지 그렇게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묘소에 그날 그것이 과연 비방이냐 아니냐 전문가들을 전에도 소개하고 했는데 그 비방이냐 아니냐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자기 조상묘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누구나 깨름칙하지 않았겠느냐. 예? 그런 의미에서 그 문제를 나라에서 분명히 정리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그 현충원의 거의 비공식적인 반응 그것만 듣고 이제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회적인 불신을 자꾸 쌓아가고 있다. 그런 맞습니다. 불필요한 그 불신을 계속 쌓아가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그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기사 브리핑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우리 문재인 때문에 지구 첫 왕따 국가, 왕따 국민 됐어요라고 우리 김태상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유 칼럼으로 이렇게 한번 주셨는데, 이 칼럼을 먼저 얘기하게 된 거는 자극적이라서가 아니라, 제목이 자극적인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국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론 기사 제목에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지금 실제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무역 규제를 그 전에 관례 없던 무역 규제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유튜브 여기저기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G20에 가서 우리 대통령이 회의에서 무슨 발언을 하기는커녕 참석도 안 하고 그러고 다니는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또 유럽에 순방을 하면서 전부 다 가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니니까 그 유럽에 있는 정상들이 만나보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좀 이상한 사람 같다. 왜 그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서 하고 있는 제재를 당사국이 해제해달라고 자꾸 저러고 다니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만나서 이상한 쇼를 할 때도 그때도 제외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당사국 대표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상황이 그 정도 됐으면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하는 말은 고지고대로 우리가 듣고 반응해서는 안 된다. 뭔가 그 이면을 생각해보고 반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실무를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각한 이야기는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얘기하는 식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불신을 산 그 대상들, 서유럽 국가, 일본, 미국, 이 나라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협력을 제공해줬던 우방들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죠. 근데 우방들과의 관계를 전부 소원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우방국들이 전부 다, 아, 이상하다, 저 나라 이상하다. 어? 문패는 그대로 대한민국인데 집주인이 바뀐 거 아니야? 집주인이 바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기 우리가 과거에서처럼 그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뭔가 그쪽에서 그쪽하고 관계를 할 때는 좀 더 숙고를 해봐야 된다.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된다, 다리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협력이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 따져봐야 협력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예측 가능성이 이제 확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기업 활동이나 또는 그 어떤 NGO나 이런 데서 국제 활동을 할 때 얼마나 큰 지장이 오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나라를 자꾸 고립 상태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고립 상태로. 근데 나라를 왜 고립 상태로 끌고 가냐 이거죠. 그 김일성이가 보면은 그 56년 이때 자기가 그 중소파 인물들을 갖다 국내에 있는 인물들을 자기 국내에 있는 인물들을 자기 라이벌로 생각하고 전부 다 숙청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자주 노선 주체 사상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외교적인 고립을 뜻하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권력이 절대화됐잖아요. 경쟁자 없는 권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계를 끊는다는 거는 뭔가 그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동기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스템은 누구나 다 해외 나가서 활발하게 국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니에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사회단체나 정부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그걸 국제관계를 차단해버리면 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세력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고립되겠죠. 지금 보면 뭐 인터넷에 HTTPS 해가지고 많은 이 인터넷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불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의 불평이 국제적인 울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국제적인 관계를 끊는다는 게 국내적으로 독재 권력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김일성을 보면 알 수 있고 레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국제관계를 끊고 스탈린 더하고 국제관계를 끊고 내부적으로 무슨 자력갱생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절대 권력을 구축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좀 거꾸로 가는 사회가 돼가지고 이 뭐 군부 독재이면 뭐 독재 정권에 대한 그 비판만 할 줄 알았지 실제로 우리 레닌이랑 말씀하신 마르크스 특히 뭐 마르크스는 유럽만 확립한 사람이고 그걸 악용한 레닌에 대해서 그 패단을 좀 더 깊이 공부를 했다면 오늘날 같은 사회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러니까 군부 독재라는 거를 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정권이 상당히 강력하니까 군부 독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나치나 공산당 독재하고 비교하면 그 독재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독재잖아요.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유의 일부분을 좀 억제하는 거죠. 그거는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비상시국에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유의 억제가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휴전국가니까. 네. 근데 독재는 마치 뭐 박정희만 독재고 전두환 김일성이는 뭐 민족주의자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구도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갖다가 홀리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정말 거기는 막 독재란 말도 모자랄 정도로 철저한 자유의 억압 이런 거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 집단 뭐 그 이상의 뭐 그런 느낌도 많이 가지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나라는 그렇죠. 이미지만 되니까. 그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인 외국과의 관계를 다 차단해 놨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종교 중에서도 이렇게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막 충성심을 막 표출하는 그런 종교를 보고 우리가 보통 사이비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진짜 충성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정상적으로 막 그 동상 앞에서 막 충성심을 과시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활이 위협받는, 생명이, 가족과의 생활이 위협받는 그런 사회 아니에요. 그럼 자유라는 건 전혀 없는 데잖아요. 그렇죠. 자유가 없다. 네. 이게 가장 큰 얘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독재 시대에 점점 더 국제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권을 가지고 해외 여행을 다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솔직히 우리가 지금 흔히들 말하는 게 좌파 독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좌파 독재 사람들은 아까 그네들이 말했던 그 군사 독재 시절 이뤄놓은 것들을 다 누렸어요. 자기들은 힘도 안 돼 다 누리고 이제 와서 그걸 다 파괴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좌파 독재에 저항을 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체제 전복적인 세력하고 연계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 억압을 받은 사람들이죠.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자기네들이 그 스스로 국가에 대해서 그 뭐랍니까, 반역을 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억압, 국가가 그럼 반역을 하는 집단을 놔두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맞습니다. 반역하는 집단을 놔두는 국가는 세상 진짜 없을 겁니다. 우리 김태환 선생님이 그 내용의 기사를 좀 읽어드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김정은 독재자 추종과 급속한 경제 하락으로 하여 지구촌에서 국제 왕따를 당하고 국민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간다. 1. 문재인이가 시장 바닥에서 이게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혼밥까지 먹으며 그리고 충성을 바쳤던 중국은 자기네를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한국 기업들을 내쫓고 한국인들을 개패듯 한다. 2. 동맹국인 미국도 이제는 문재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문 밖에 세워둔 채 1시간 동안이나 정은이와 독대를 하고 다닌다. 이번에 판문점 관련인 것 같습니다. 3. 지금까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든든한 우방이었던 일본도 이제 문재인 정부를 개취급하며 목조르기를 해온다. 4. 러시아 푸틴은 약속 시간을 지나 2시간을 더 기다려야 문재인을 만나주며 하인 취급을 한다. 5. 그렇게 퍼주며 갖은 아첨을 다했지만 정은이도 이제는 문재인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똥개 보듯 한다. 6. 그런데다 국내 경제는 점점 바닥을 친다. 이제 대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일본의 경제 압력만 들어오면 한국이 G20 국가에서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한국한테 얘기하는 게 국제법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국제적인 약속을 어겼다. 그렇죠. 그 한일 협정에서 이미 약속된 것을 어기는 판결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발전도상에서 협력을 얻었던 미국, 일본, 서유럽의 이 시스템을 보통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질서의 원리가 룰 베이스드 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규칙에 기반한 질서다 이거죠. 규칙에 기반한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어떤 강대국가에게 약속이 종속되는 그런 질서가 아니고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질서로서 우리 서방이 그동안 협력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면 당연히 협력이 되는.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한일협정, 기본협정을 갖다가 위반을 하고 약속을 어긴다는 건 국제법을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서 그 규칙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위험한 짓을 한 거죠, 지금.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규칙을 위반해도 강대국은 버틸 수 있어요. 자기가 바잉 파워를 갖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 감히 자기를 왕따시킬 수는 없거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역 의존도가 70, 80%가 되고, 이 모든 에너지 자원을 해외에다 의존하고 있고, 또 주변에 그 핵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나라가 우방국을 잃었을 때 그 생존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이런 나라가 스스로 그 이런 나라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게 규칙에 기반한 질서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나라에게 제일 좋은 게 그 국력의 차이를 불문하고 규칙을 지키면 거기에 멤버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질서가,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 속에서 그걸 누리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강한 나라가 됐지만 처음에 60년대 시작할 때는 굉장히 약한 나라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질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굉장히 많이 파괴를 하고 있다고 미국 국내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강대국이니까 좀 파괴적인 활동을 해도 누가 뭐 해외에서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럴 때라도 그거를 만든 걸 주도했던 미국이 그걸 파괴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게 우리 국이에요. 국익이라고.